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움직임 시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12만 달러를 넘어섰고 가상자산 시총이 4조 달러잖아요. 네, 앞으로 동향에 대해서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새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시세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너무 많이 좋아져서 얼굴도 너무 이제 반짝반짝하시고 네. 지금 실제 비트코인 흐름이나 이제 그 알트로 조금 원래 기존에 나오셨을 때는 알트코인 쪽으로 좀 안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알트코인까지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알트코인은 전고점을 아직도 못 넘었어요. 네. 대부분이다. 네. 네. 최근 가격 상승폭이 높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기조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다 뚫고 전고점 대비해서 2배, 3배씩 올라줘야 이제 그때서야 알트코인이 뭔가 이제 사용성을 찾았구나,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단순한 투기 버블이 아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토요일 날 전고점을 뚫었다. 네. 이거에 관해서 좀 그 X에다 포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또 신고점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2만 불을 뚫고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연초 대비 지금 상승률이 28%. 그다음에 정확히 1년 전 대비해서는 2배가 이제 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참 갈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가격이 제가 오르는지. 대표님 처음 알았을 때가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때 그때 아닙니다. 샀어야 되는데. 참.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 좋고 지금 이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네.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탐욕은 아니다. 탐욕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개인들이 진짜 완벽하게 돌아오려면은 아직도 훨씬 더 많은 버블 거품과 그다음에 비이성과 지하철 탔을 때 사람들이 모두 업비트 앱을 쳐다보고 있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럼요. 카페 네.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3, 4 모여 앉아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정도까지 가야 이제 이제 진짜 피크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그때가 피크일 수는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한다 그런 거죠. 그때까지는 홀드다. 그때까지는 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 자금이 기관 쪽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거래소를 보면 네. 우리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높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유동성이죠. 계속해서 역사적 저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래소라는 공간은 지금 조용한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을 사면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가격이 많이 오른 다음에 다시 거래소로 가져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물량이 줄고 빠져나갔다면 아직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관심은 좀 지지부진한데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27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각각 10억 달러씩 유입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10억 달러씩 유입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24년 1월에 출시된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기관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보통 이제 바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지만 이 현물 ETF를 가지고 거래하는 주체가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도 있지만 더 많은 비중이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인 트레이더 또는 소규모 그룹, 브로커리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거래하는 그런 개인들이 더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명 고래예요? 일명 고래 또는 뭐 주식시장에서 좀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네. 비트코인으로 안 넘어오셨던 분들이죠. 근데 ETF라는 좋은 수단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안 빼고 단기 수익처로서 현물 ETF를 사용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ETF를 통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거지 아직 본격적인 기관의 유입은 요원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크립토 벤처 캐피탈, 네. 암호화폐 전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들의 펀딩 조성액이 다시 2분기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연말이 되면 300개까지 늘어난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을 천명하는 그런 기업들도 상장사 중에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뭐 3,000%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 부분에서 좀
거품이 형성될 조짐이 보인다. 이건 확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레저리 기업이란 걸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 트레저리 기업이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기업의 이 재무 담당자가 어떤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으로 투자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금 유보금이 뭐 그냥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현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장사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즉 빚을 내서 그거로 비트코인을 더 사요. 그래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그렇게 올라간 주가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또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쓰고 이렇게 하는 플레이를 보통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전략이라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느냐 아니면 알트코인을 사느냐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비트코인을 산다면 오케이, 알트코인을 산다면 이 색안경을 좀 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본다는 그림이 일단은 유추가 가능하고 알트코인을 산다는 거는 주가의 단기적인 부양을 이끌어낸 다음에 팔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는 비트코인 그럼 중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 뭐 CEO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지 네. 또 전환사채는 어떤 텀을 예를 들어 만기를 4년 막 이렇게 길게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건데 네. 만기 1년짜리로 급하게 조달해서 아. 비트코인을 산다 이러면은 좀 불안하고 예. 이런 기준점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트레저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스트래티지 기업이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는 최근에 막 주가 이렇게 변동이 컸던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기업이 있을 거고 이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혹시 잘 아세요?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고 거기 이제 CEO 뭐 사주 이런 분들 제가 다 처음 들어보는 예, 분들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딱 처음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전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저는 잘 모른다는 네네.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린 투자자니까 항상 조심하는 차원에서 먼저 알아보고 충분히 딥 리서치를 해보고 네. 그다음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트레저리 같은 그런 상장사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진짜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지를 보고 좀 매수를 한다거나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회장 같은 예. 분들은 정말 많은 팟캐스트, 미디어, 언론에 등장을 하셔서 자신의 네네.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한 몇 시간만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네. 아 이분은 진심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21, 켄터 피츠제럴드가 투자한 21이라는 곳은 잭 멜러스라고 하는 스트라이크 CEO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얼굴이거든요. 비트코인 네. 업계에서. 이런 분이 사실 CEO로 앉아있는 기업은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어디요? 어디? 21이라고 21입니다. 말 21, 그대로. 예. 네, 21. XXI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 있는 로만 카톨릭 숫자로. 네. 그다음에 현재 상장 티커는 CEP입니다. 아,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 CEP. 네. 예. CEP가 이제 그 21을 스펙 합병해서 연말에 재상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CEP로 거래되고 있는 네, 주식입니다. 근데 칸토랑 아까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러셨죠? 칸토가 이제 스펙 합병을 하는 상장사고 네네. 스펙 상장사고 21이 인수 대상이죠. 21이 이제 비트코인을 켄터, 소프트뱅크 벤처스 손정희 회장이 있는 네. 그다음에 비트파이넥스, 테더사, 예. USDT 발행사죠. 이 네 곳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샀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이 CEP로부터 스펙 합병을 당해서 상장을 할 예정인 거죠. 상장 예정. 그렇습니다. 지금은 CEP로 이제 티커가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직 상장은 안 됐고. 네. 예, 뭐 상장하고 나면 다시 한번 그때까지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또 한번 또 뿜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긴 하겠네요. 보통 이런 회사들이 예.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대비 뭐 한 3배, 4배 정도까지도 더 높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네네. 물론 떨어질 때는 그만큼 더 떨어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투자에 유의는 해야 되지만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네요. 아까처럼 이제 CB 전환사채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이자 내고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기업 가치가 한 번에 더 빨리빨리 커진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렇게 막 비싸게 사도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심지어 말씀하신 이자율도 거의 0%에 가깝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없는데 비트코인을 사면 가격이 오르는 만큼 그냥 족족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기대감에 주가가 더 오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트레저리 기업들이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각 기업마다 비트코인을 순 매수한 단가가 있을 거라서 네. 그 단가랑 비슷하게만 비트코인이 내려와도 바로 주주들부터 압박이 내려올 거예요. 아, 비트코인 그러네요. 팔아서 주식 사라. 네, 이렇게 그러네요. 압박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각 기업마다 얼마의 비트코인을 샀는지 이런 평균 매수 단가를 보고 또 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시에다 나오나요? 상장사들이니까 당연히 공시에 다 공개가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이제 크립토 위크 개최가 되는데 이 크립토 위크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걸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크립토 위크가 시작되면 네. 세 가지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다뤘던 스테이블 코인 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이제 다뤄지고요. 하원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이제 회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SEC와 CFTC 두 곳이 어떤 암호화폐를 관리 감독할 것인가 네. 이거를 결정하는 법안이고 주로 대다수의 암호화폐들은 아마 CFTC에 등록을 해서 신고 및 등록을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CBDC 발행 금지 법안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던 것 중에 하나죠. CBDC는 연준이 CBDC를 영원히 발행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한 법안 세 가지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통과되면은 이제 친 암호화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친 암호화폐 정책이 더 속도를 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럼 CBDC 발행 금지를 특별하게 시키는 이유가 뭐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인데 이 지난 대선 때 네. 바이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당시 후보와 경쟁을 하면서 젊음을 강조를 했어요. 본인도 사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20, 30대 영 아메리칸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이 주변에 젊은 참모진들도 많이 뒀지만 암호화폐라고 하는 타이틀을 들고 나온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전통 민주당은 암호화폐 반대 쪽이 많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표심을 잡고 젊은 표심을 잡았던 거죠. 네. 그래서 친암호화폐를 이제 나갔는데 암호화폐가 결국 암호를 써서 화폐가 기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탈중앙화를 사실 천명을 합니다. 근데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라서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이 검열 코인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어요. 네. 오히려 더 국민들을 가두고 검열하고 그 국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내러티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CBDC는 원천적으로 미국에서 발행 금지한다. 우리는 국민의 자유,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런 것들을 신장해주겠다. 이렇게 CBDC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앞서서 그 알트코인은 이제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종목들이 알트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전히 대표님이 이쪽보다는 그래도 시세가 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저도 요즘 되게 셈법이 복잡해지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아직도 금리는 높고 사람들의 불확실성은 크고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갈놈 갈, 될놈 되죠. 갈놈 갈, 갈놈만 예. 간다. 예. 지금 이런 시장이라고 아직도 봅니다. 그래서 증시에 훈풍이 불고 위험자산의 선호심리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섹터별 1등 또는 2등 종목까지만 계속해서 가고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 한동안은 저는 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가죠. 비트코인은 가는데 과연 몇 종목이나 더 비트코인을 따라서 올라올까는 저는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종목들은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지금 트럼프 정권의 이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성향에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굉장히 크게 테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어떤 게 그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과거에 미국 코인이다 이렇게 불렸던 네. XRP나 뭐 네. 에이다나 솔라나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 이더리움은 2등 종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 또 따라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뭐 코스피도 3,200선까지 회복이 됐고 힘이 좋고 오늘 이제 뉴욕 증시도 어떨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조금 아까 저희가 봤지만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쪽이 더 눈에 확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XRP랑 이 네. 나머지 코인들이 어떻게 너무 급등을 해서 네. 관심이 별로 많이 쏠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엔비디아, 테슬라 팔고 네. 서클, 코인베이스 이런 거 샀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이더리움 ETF 막 이런 것도 막 사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